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리식을 하시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유리수가 어떤 거였냐면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수. 그래서 우리가 막 중학교 2학년 때는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걔는 유리수야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리고 분수로 만들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이걸 무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리수란 분수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유리식이란 당연히 분수로 된 식을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수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수를 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분수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4분의 3 더하기 뭐 5분의 1은 어떻게 돼? 그러면 이 뭐 해줘야 되지 우리? 분모를 통분해줘야 해요. 그죠? 이런 것만 배웠으면 좋겠죠? 그지? 그래서 4하고 5하고 곱한 걸로 해주면 얘는 5로 곱해주고 4하고 5하고 곱해주면 얘는 이렇게 곱해주고 해가지고 20분의 19야 뭐 이런 식으로 구해줬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니네 내가 지금 숫자로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이걸 만약에 더하라고 한다고 하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밑에 있는 분모를 곱하는 형태로 통분을 했으니까 문자여도 똑같이 이렇게 곱해주는 형태로 해주고 위에 얘는 x가 있었는데 x 플러스 3이 새로 생긴 거고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3은 있었지만 앞에 x 플러스 1을 해주고 1이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통분을 해주게 되면 자리가 겁나 협소하죠? 해주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해주면 더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만 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어서 약분이 가능하게 되면 약분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더해서 인수분해가 됐을 때 또 약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약분도 할 수 있고 통분도 똑같이 숫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식을 하는 방법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어. 왜냐면 다 풀어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실 거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굳이 필요가 없어 우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연산역교제 하시면서 이제 본인들이 조금 푸시고 최대한 실수를 안 하게끔 꼼꼼하게 푸시는 걸 본인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근데 사실 푸시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우선 보시면 분모가 똑같은 건 우선 째끼고요. 좀 복잡해 보이는 4번과 6번만 골라서 풀어볼게요. 나머지 솔직히 쉬워요. 금방 해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시면 이제 겁나 이제 상세하게 막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리고 자리도 너무 협소하지 않아요, 이거. 그죠? 근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4나 x 마이너스 3 하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돼요. 자, 그러시고 나면 약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곱하기 형태거든요. 약분을 해주는 거야. x-3 위 아래 약분되죠. 플러스. 근데 얘가 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거라서 하나만 지워줘야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답이 x-2에 밑에 거는 뭐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아마 답들은 다 전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분모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시면 답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도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시고 나서 나누시기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위에 거는 x-2랑 x-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곱하기로 바로 바꾸고 역수 취해줄게.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근데 밑엔 반대네.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가 우선 약분이 될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2도 약분이 될 수 있고요. 더 이상 약분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밑에 거는 x의 x 플러스 1이 되고요. 위에 거는 x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전개해서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우선 더하기 하시는 게 근데 밑에 똑같아서 우리 아까 제가 통분하는 거는 하나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3번은 안 풀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사실은 거의 진짜 제가 얘기하지만 2번 문제가 사실은 유리식에서 너네들이 뭐 수능에선 당연히 안 나오겠지만 그죠? 이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근데 실제로 거의 내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무조건 거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2번인데 근데 사실 2번도 그냥 쉬운 거거든요. 더 어렵게도 사실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니네들이 제일 많이 어려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 뭐지? 뭐 50분의 13이 있어. 근데 그거를 뭐 분의 1, 분의 뭐 A 더하기 뭐 B분의 1 해준 거 분의 뭐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어. 아니, 문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했나?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다시 여기 C 플러스 뭐 D 이렇게 했나?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근데 무슨 말 하는 거니, 오늘? 어쨌건 2번, 지금 2번 문제에서 1번은 이름이 있어요. 부분 분수라고 해요. 부분 분수는 고3 때까지도 쓰여요. 고3 때까지도 쓰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수열 과정 할 때 부분 분수 겁나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분 분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부분 분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식과 어떤 식이 둘이 곱해져 있는 형태라면 처음에 얘도 두 개로 이렇게 찢어줄 거거든요. 근데 하나는 뒤에서 앞에 거를 빼준 것분의 1을 넣고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런 식으로 쪼개주는 게 부분분수의 식이야. 실질적으로 옆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식이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공식에 맞게 얘를 이제 찢어볼 거야. 얘를 찢어볼게. 그럼 x 플러스 1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것분의 이제 각각 찢어서 따로 빼주라 그랬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해볼게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 빼준 거에 각각 찢어서 빼주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찢어주면 x 플러스 3에서 x 빼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빼기 각각 찢어서 빼주면 되죠. 이렇게. 근데 봐봐. 약분을 하시게 되면 1 남고요. 얘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1만 남고요. 얘도 해주게 되면 1만 남아요. 근데 보통 1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2분의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3분의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결국 싹 다 없어지고 얘네들이 이렇게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없어지고 니는 지우지 마. 난 자리가 없어서 그래. 니는 안 지우시는 거예요. 지우는 거 아니야 원래. 지우는 거 아닌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래. 원래 그냥 두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원래 다시 적어야 돼. 그러면 x1 빼기 x 플러스 1 하고 얘 더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더하기가 2 빼기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 얘네들을 더하는 거잖아. 각각 구해서 뭉태기 더했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결국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만 남죠.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분을 해서 답을 적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이게 답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법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보통 객관식으로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답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통분을 해서 적어야 보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네 번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번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번분수라는 건 뭐냐면 분수분의 분수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c분의 d라고 하는 분수로 만들어준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례식의 개념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걸 곱해서 분모가 되고요. 바깥의 걸 곱해서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런 것처럼 안에 거 곱해서 분모가 되고요. 그다음 바깥의 거 곱해서 분자가 돼요. 자, 그러면 우선은 2번 문제를 푸시려면 얘를 지금 얘는 또 밑에 있는 게 빼기가 되어 있으니까 예쁜 꼴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를 먼저 깔끔하게 통분을 해가지고 밑에를 우선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우선은 밑에 거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통분을 해주면 그러면 얘는 여기를 갖다 곱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 얘는 또 이쪽으로 곱하죠? x 플러스 2 근데 빼기네 그거분해 얘도 똑같이 통분해주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통분을 해주면 자 그리고 나면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의 분의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얘도 똑같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인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2x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분모가 똑같죠. 이렇게 분모가 똑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애줘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 보이는 얘가 밑에 있는 분모, 얘가 그냥 분자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x인가 봐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답이.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세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비리의 비라고 해요. 이름이 겁나 웃기죠. 가리비 아니야. 가비리일 거야. 내가 맨날 그거를 맨날 헷갈려서 애들한테 맨날 가리비 그렇게 얘기하거든. 가리비는 조개잖아. 그치? 근데 가리비 아니고 가비리의 비일 거예요, 아마. 근데 보통 이제 3번도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2번에 있는 이제 부분분수와 그 다음에 번분수 그리고 지금 하는 3번의 가비의 리 이 부분도 똑같이 하시게 되면 한 번 익히시고 나면 이 유형은 절대 모르지 않고 풀 수 있어야 해요.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분수의 기본적인 기초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도 안 들어간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 뭐 어떻게든 응용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그를 넣었지만 부분분수로 풀게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우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 모분의 뭐가 지금 다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니네가 제일 많이 푸는 방법이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을 이렇게 곱해버려. 곱해서 풀어. 그리고 막 여기랑 여기를 이제 곱해 막 이렇게 같다고 풀어. 절대. 그렇게 풀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여기가 똑같은 어떤 문자 K 보통 대부분 거의 98% K를 써요. 네, K를 써요. 그래서 K라고 두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X가 K야. 5분의 Y도 K야. 4분의 Z도 K야. 라고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X, Y, Z가 모두 K에 관한 식으로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X는 3K가 되고 Y는 5K가 되고 Z는 4K가 돼요. 신기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줘? 우리가 원래 문제에다가 넣고자 하는 문자에 다 넣어줘. 그러면 x제곱에 9k의 제곱이야. y제곱이야 25k야. z제곱이야 16k제곱이야. xy 곱하래 15k제곱이래. yz 곱하래 20k제곱이래. zx 곱하래요. 그럼 12k제곱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요렇게 더하시면은 25 그러니까 50k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 해주면 35 해주면 47 K제곱. 그러면 K제곱이 똑같으니까 없어져. 그러니까 답이 50분의 47 하고 숫자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이 문제는 다 K값이 무조건 다 상쇄돼요. 어떻게든 간에 다 상쇄돼.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셔가지고 삼각형 넓이 같은 거 하거나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쓰실 때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4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리함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유리함수의 문제를 이렇게 쥐꼬리만큼만 풀고 넘어가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은 조금 설명을 조금 드려야겠지요. 그죠? 개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자리가 여기는 협소해요.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수함수고요.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 하시면서 사실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우선은 우리가 유리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꼴이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우리가 우선은 어떻게 생겼느냐를 우선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내가 x에다가 0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유리식도 그렇고 유리수도 똑같이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해. 근데 그건 유리식이든 유리수든 유리함수든 모두 똑같이 가져요. 그래서 여기에 단 x가 0이 아님이라는 조건이 꼭 붙어야 해요. 유리함수에는. 자, 그러면 내가 1을 넣었을 때는 1이 된다? 근데 내가 2를 넣으면 2분의 1이 되고 내가 3을 넣었더니 3분의 1이 되고 더 작아져. 근데 반대로 내가 2분의 1을 내니까 역수가 돼서 2가 돼버리네. 3분의 1을 넣으면 3이 돼버릴 거야. 그래서 약간 점들을 이어서 한번 봤더니 약간 이런 식의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음수로 넣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더라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자세히 봤더니 얘는 X축하고 Y축하고 만나지 않죠. 약간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해요. 닿을 듯 닿지 않는 약간 썸 같은 관계죠? 그쵸? 만날 것 같지만 만나지는 않는 가까이만 지내는 썸 관계는 썸 관계. 점근선이에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X축하고 Y축이 우선 점근선 형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지금 얘가 1, 4분면하고 3, 4분면을 지금 지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했잖아? 함수를 하면서 우리가 뭘 했어? 정의역이라는 걸 배웠다? 또 뭘 했어? 치역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함수부터는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정의역이란 단 조건이 있었죠. x의 값이 0이 아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럼 치역은요? 치역은 또 어떻게 될까? 똑같이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왜냐면 y 값도 0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됐어요. 네. 자,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고 유리함수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봤어.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의 위에 분자에 1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x분의 a 숫자가 있는 걸 볼게요. 다음 x는 0이 아니야. 그런데 a가 양수일 경우와 a가 음수일 경우를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그래프는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겨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수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점근선이 내가 아까 X축, Y축이라고 했죠? 그걸 유식한 말로 X가 0인 것과 Y가 0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역. 정의역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죠? 그 다음에 치역은요?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A가, 절대값 A가 부호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A 값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져요. 됐어요. 네,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걸 하고 나면 뭘 하지? 우리가 뭘 하지? 도형의 이동 파트는 맨 마지막에 배웠잖아. 그치? 우리가 꼭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뭐야? 평행 이동. 아, 이 부분 하기 전에 꼭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유리함수 그래프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근데 그게 얘도 똑같아. y는 x에서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하고도 서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로 서로 대칭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또 대칭하는 게 기본적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아니라 그 직선 자체도 평행이동이 좀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 할 때 뭐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y를 x분의 a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는데 걔를 x축으로는 p만큼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y는 x 빼기 p분의 a야 이렇게 돼요. 됐어.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x축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가 p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뭐가 그럼 달라지는 형태인 거가? 뭐가 달라져? 점근선이 달라졌죠. 점근선이 우선 x가 p가 되었고요. y는 그대로 0이에요. 정의역은요? 아까는 x가 0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돼야 되죠. 치역은요? 그대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들어가야겠네요. 그치? 이 부분이 달라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 볼게요. 그럼 y는 x분의 a 플러스 q 이런 꼴로 나와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q 이렇게 돼서 그래프가 약 이렇게 되겠죠. 그죠? y축으로 이동하는 꼴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x는 0이고 y 값이 q가 되겠죠. 그리고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치역은 y는 누가 아닌 q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 우리 짬뽕 해볼게요. 자, y는 x분의 a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 빼기 p의 플러스 q가 돼요.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x축으로 p만큼 쭉쭉쭉쭉쭉 움직이고 y축으로 쭉쭉쭉쭉쭉쭉 움직여서 그래프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되겠죠. 자, 얘는 그럼 점근선이 어떻게 될 것 같아? x는 p, y는 q. 그러면 정의역은 x는 p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고요.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4번 문제예요. 자, y는 x분의 2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자, 우선은 위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양수예요. 그러니 1, 4분면과 3, 4분면 맞죠? 그리고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당연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정근석 x축, y축 맞죠?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해줬죠. y는 x하고도 대칭이지만 y는 마이너스 x하고도 대칭이라고 했어요. 답이 2번이 돼야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프를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 정의역 치역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프 그리실 때 간단하게 그리세요. 정근선 우선 표시하시고요. x2, 그다음 y 1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가 1이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향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점근선 x는 2, y는 1, 정의역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에요. y는 x분의 8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 y는 x 빼기 k의 8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그래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어요. 그죠? 얘는 x의 좌표, 얘는 y 좌표니까 대입해주면 y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x의 값이 이거래요. 그럼 요렇게 갖다 곱해요, 그냥. 이렇게 나눠줄까요? 마이너스 3이고 따라서 k 값은 3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6번까지 푼 것 중에서는 사실 거의 어려운 게 거의 없었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 없었고 아주 기본적인 유리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우선은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함수값 대입하신 거 점을 지난다. 그럼 무조건 대입하고 막 x에다 넣고 y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우선 보셔야겠죠. 그죠?